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국민TV와 함께하는 더 IM피터의 진행자 정치시사 블로거 IM피터 임병도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연달아 수백 건의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마구 봅니다. 어라? 뉴스마다 실종시간이나 실종신고 이유가 다 제각기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멋대로인 뉴스, 우리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낮 12시 국정원 직원이 용인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국정원 직원 임 씨는 국정원이 사용했던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실무자였습니다. 경찰은 번개탄에 의한 자살로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몰고 온 한 사람의 죽음. 그러나 그 죽음에는 석연찮은 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국정원 직원 임 씨는 3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임 씨가 국정원 앞으로 남긴 유서를 보면 유서인지 심할서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임 씨는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리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무려 8억 6천만 원이 지급된 해킹팀과의 업무가 별 성과가 없었다면 임 씨가 어떻게 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지나친 업무 욕심이라도 분명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과연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보를 공개하면 그뿐입니다. 굳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임 씨는 기술직 요원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직 요원은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이지 정보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판단은 분석실 요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북용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라고 삭제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봐도 국내용 사찰 자료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삭제해놓고 실수라고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 씨가 말한 우려하실 부분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완벽하게 증거를 삭제했다고 봐야 할까요?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는데 자살을 선택한 모습 또한 이상합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임 씨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SC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이것이 발각돼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껴 자살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그 용도는 연구용이며 또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국정원의 주장이 정확하다면 프로그램을 구입한 임 씨가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국정원이 그동안 주장해온 연구용, 대북용이라는 설명을 더 의심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도대체 임 씨와 같은 일이 왜 벌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임 씨의 자살과 성완종 리스트로 떠들썩했던 성완종 회장의 자살은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과 국정원 임 씨의 공통점은 집을 나선 시간이 새벽 5시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성완종 회장은 오전 8시 6분에 운전기사가 유서를 발견하면서 국정원 임 씨는 오전 10시 4분 부인의 실종신고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성 회장의 경우 유서가 있었기 때문에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고 임 씨는 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해 휴대폰 위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신 발견 지역에서 2km 이내에 최종 휴대폰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성 회장의 경우는 정토사에서 임 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부근이었습니다. 성완종 회장을 찾기 위해서 경찰 1,300명과 산악구조대, 헬기 3대, 경찰견 9마리 등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임 씨는 용인시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인근 야산을 수색했습니다. 성완종 회장은 경찰 1,300명이 동원됐지만 실종신고 7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32분에 임 씨는 약 1시간 30분 후인 오전 11시 55분 각각 자신들이 다니던 등산로와 낚시터 주변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국정원 임 씨보다 성완종 회장의 시신 발견이 더 빨랐어야 합니다. 성 회장은 처음부터 유서가 발견됐고 휴대폰 위치 추적이 평소 다니던 북한산 부근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완종 회장은 실종 신고부터 최종 발견까지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성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형제봉 매표소 등산로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외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임 씨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야산이었습니다. 경찰 병력 1,300명이 동원된 성완종 회장의 수색보다 119 대원 몇십 명이 동원된 임 씨의 시신 발견이 더 빨랐습니다. 수색에 나선 소방대원은 야산이었지만 차량이 있어 빨리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보다 차량이 있었기에 국정원 임 씨의 시신 발견이 빠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있습니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 임 씨의 부인은 왜 남편이 실종됐다고 신고를 하고 119를 통해 위치 추적까지 요청했을까요? 7월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새벽 5시에 출근했는데 국정원에서 왜 출근을 하지 않느냐는 연락이 와서 실종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 임 씨의 부인 김모 씨의 실종 신고에 대해 한겨레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통해 18일 오전 10시부터 국정원에서 조사받기로 돼 있던 임 씨가 출석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자 감찰 당국이 가족에게 연락했고 가족도 뒤늦게 임 씨에게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사고를 의심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상원 경찰청 차장의 말을 이용해 임 씨의 부인이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나갔다고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가서 5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임 씨의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배경이 단순한 출근이나 부부싸움이 아니라 감찰 당국의 조사 때문이라면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국정원 직원들의 자살 사건을 보면 대부분 정치적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1998년 권영의 안기부장은 북풍공작 사건으로 활복 자살을 시도합니다. 2005년 공운영 안기부 미림팀 팀장은 안기부 도청 사건 때문에 복부를 흉기로 찔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2014년 권세영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은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수용차 안에서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2015년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담당자였던 임모 씨까지 이 4명 모두가 대북 정보 내지는 대테러가 아닌 국내 정치에 연관된 사건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4명 모두가 자살 전에 검찰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심사, 국정원 감찰 등의 법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4명 모두 자살로 조사가 흐지부지 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미국 첩보원 드라마 니키타에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일부러 자살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란 국정원은 진짜 첩보 활동이 아닌 선거 개입이나 국내 민간인 사찰 등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9 대원의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발견된 국정원 요원. 독극물도 아닌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는 국정원 요원. 해외에서의 활동이 아닌 국내 활동으로 매번 법정에 서는 국정원 요원.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들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민TV의 훈이 오빠 김종 기자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또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은 시작 전에 제가 붉은색 이 앨범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고등학교 앨범인가요? 네, 졸업 앨범인데요. 여기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쪽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네, 이 사람이죠. 아, 김종 기자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노안인 것 같은데, 지금이 훨씬 난데, 노안이 동안으로 바뀐 건데요? 네, 피터 지금 지적해 주셨지. 접니다. 1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살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 예, 뭐, 지금이나 이때나 뭐 다르지 않죠. 좀 얄쌍하다는 거.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때가 훨씬 더 이렇게 세파에 찌든 얼굴이었고요. 네, 지금 피터 지적해 주셨듯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세파에 좀 찌들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소위 잘 나가는, 그러니까 소위 뭐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에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자율형 사립고로 불리는 그 중에 한 학교인데. 그 수제들만 간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교에서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당시에는 교련이란 과목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예. 근데 교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교련 과목이 있었는데 그 교련 시간에 뭘 했냐, 뭐 제식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당시에 뭐 정교 학생회장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엄친아는 아니고요. 근데 앞에서 막 이제 남학교고 막 역사와 전통 강조하는 학교 교련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막 그런 제식 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또 선도부 학생 뭐 지도부면 또 앞에서 막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탑 클래스의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그런 인물은 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당시 그러다 보니까 물론 피터도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경험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체벌을 심한 학교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체벌을 학기체로 한다거나 뭐 정말 귀싸대기를 때린다거나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많는데 저는 이제 나온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무슨 애국조회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은 고등학교 교과를 몰라요. 매번 찬송가만 불러서. 근데 기독교 학교니까는 사랑과 뭐 이런 애정으로 이제 성교자죠? 아닙니다. 체벌 똑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교 앨범을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 제 기억 속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왔는데, 학교 입구에다가,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 학교의 그 명단을 스카이에 들어간 학생들을 쭉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몇 명. 그렇죠. 연세대 몇 명.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1학년 1학기 때 3월 달에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 입구부터 우리 학교는 몇 명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학교니까 너희도 들어와야 돼. 이게 마치 목표인 겁니다. 그 뒤로 중간고사 봤더니 등수가 쫙! 그럼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온 이유도 바로 근데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무조건 따랐어요. 그렇죠. 네, 그거 다 그렇게 다 등수 세우고 거기서 1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한 그러니까 마치 이런 순으로 붙여놓은 이거에 대해서 나고자 갖고 여기서 뭔가 떨어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박차 나는 내 삶의 행복에 대해서 찾겠다고 나온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용감한 여학생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한 여고생인데 그 여고생 이름이 김다운 양이라는 학생입니다. 김다운 양. 네. 이름도 예쁘네요. 네. 그 김다운 양이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학교를 박차고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기에 이 시를 끊겠다. 그러면서 긴 대자보를 썼는데요. 잠시 그 대자보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대자보에. 고등학교란 무엇일까? 1등급으로 명문대에 가거나
그리고 9등급으로 지잡대에 가거나 하나밖에 없는 1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기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 지잡대는 뭘 말하는 거죠? 지방에 있는 잡스러운 대학. 근데 이런 구분 자체가 좀 우습죠. 근데 학생들에게 저도 당시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17년, 18년 전쯤에 당시에 명문대가 뭐지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학생들이 느끼는 건 어차피 나뉘는 어떻게 공부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나뉘었다는 거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나만 1등하면 된다. 나만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는 의식으로 우리의 문제는 외면한 채 나만 잘 사는 방법들만 배우는 교육. 또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굳히면서 창의적 인재를 운운하는 학교와 국가의 모순을 고발한다. 나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생각을 당당히 밝힌다. 지금의 고등학교엔 아무런 정의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죠. 저는 이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게 실을 끊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꼭두각시처럼 엄마, 아빠, 학교,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 실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를 갔다가 또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원을 가고 이런 반복적인 삶, 정말 로봇, 정말 꼭두각시 같은 그런 삶이 그런 삶을 가감하게 실을 끊겠다는 이 처음의 문구,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기에 실을 끊겠다. 이 문장이 너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다운 양이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학교를 떠난 거죠. 이 대자보를 남기면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후에 이런 대자보를 들면서 각 학교, 이제 다운 양이 진주에 있는 한 여고를 나왔는데 그 여고뿐만 아니라 진주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돌면서 이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를 했어요. 1인 시까지 그냥 단순하게 나만 학교를 자퇴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면 좀 알리고 싶어서 1인 시위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다운 양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남의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좋은 소리만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도 나왔을 건데.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걔네가 왜 여기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나도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네. 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하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면서도 오늘 이거 해야 되나 하면서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읽고 공감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도 다운 양은 주변에 이런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1인 시위를 계속해서 타 학교 앞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보다 다운 양한테 직접 들은 바는 지금 이렇게 안 하면은 과연 인생인가? 이런 게 인생인가? 이런 이유가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남들이 저를 걱정하잖아요. 네. 그걸 신경 안 쓴다는 말이고 저는 저 스스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안 한다는 게 나중에 더 후회가 될 것 같고 지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나중으로 미루잖아요. 그럼 나중 가서도 또 미룰 거고 그럼 언제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래서 또 하고 싶은 걸 지금 당장에 안 하면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야기 잘 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피터는 지금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셉이랑 에스더가 네.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요셉이랑 에스더가 커서 네. 이렇게 다운 양처럼 나 학교 그만둘 거야.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좀 환영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아까도 저희 학교에서 저는 이제 9등급 쪽에 있고 지금 1등급에 있었던 아이들을, 그러니까 학생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보면은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냐. 전교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데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은 그 사람들과 같이 소주 한잔 먹다 보면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다운양의 결정이 모두 다 하라는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우리가 좀 칭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박수. 모르죠. 나중에 진짜 저희 우리 요셉이랑 에스더가 막상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때 나이 때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거 에스더가 보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이렇게 피터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운양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다운양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사람들이, 특히 같이 함께 대자보를 들고 같이 학교에서, 거리에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함께하는 시민들, 학생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운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을 한 거고 누군가 드러낸 것만으로도 자기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다. 어쨌든 누군가 외면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낸 것만으로도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운양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려운데 다운양 같은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학생들도 어떤 용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운양이 18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18세, 나이는 어째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 사회가 다운양이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했는데 이제 다운양이 여러 곳에서 강연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운양에게 그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때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때 이거에 대해서 다운양에게 묻는 겁니다. 제가 다운양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그런 답을 나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다운양이 원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더 이상 다운양이 무슨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그 학생한테 너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학교가 어떤 배움을 해야 되고 네가 생각하는 진정한 배움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저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나도 물어봤지. 나는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그 학교라는 곳에 학교에 대한 답을 저한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되게 전 혼란스럽거든요. 난 삶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꾸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금 다운양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게 다운양이 과제를 던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방향에 대해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그 뉴스가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똑같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남과 똑같이 살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인생은 그 누구의 인생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카피 인생보다 세상에서 하나뿐이 명품 인생으로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길바닥을 헤매고 다니시는 우리 길바닥 저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고요.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까는 밖에서 우리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스팔트에서 이제 그 무더운 아스팔트에서 또 카메라 메고 다니면 참 힘드실 텐데,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예, 좀 국회를 좀 벗어나서 다른 아이템 좀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국정원 해킹 사건이 아주 전국을 그냥 강타하고 있죠, 지금. 뒤덮어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 국정원 해킹과 관련돼서 보도를 해서요. 어떤 걸 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해서 고민하던 차에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새로 대변인으로 선출된 신희진 대변인. 신희진 대변인이 새로 선출됐는데 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그걸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신희진 대변인의 그 브리핑 내용. 네. 좀
브리핑 내용이 뭐가 이상했길래 이렇게 우리 길바닥이 또 웃기다 하면서 또 들고 왔을까요? 좀 웃긴 것보다요. 전 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다. 예. 왜 감히 우리 국회의원이 또 우리 시민을 또 이렇게 화나게 하셨는지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자, 우선 좀 브리핑을 좀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이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20년간 헌신해온 분을 잃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죽음조차도 의혹 부풀리기에 활용하려는 야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야당은 이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후진적인 의혹 제기로 국가 역량을 도태시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국정원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정치권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불필요한 정쟁몰이는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립니다. 더욱이 야당이 감시하셨나요? 무슨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신의지 대변인이 얘기하는 게 후진적 의혹 제기는 국가 역량만 도태시킨다. 이 앞부분에 이제 그러니까는 야당이 제기하는 국정원 해킹팀의 어떤 공방이 후진적 의혹 제기다. 후진적.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공방이 후진적 의혹 제기다. 너네 이제 좀 이렇게 촌스럽게 굴지 마라.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이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자체를 그냥 후진적으로 그냥 이제 매도시킨 거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제가 좀 여기서 화가 나냐면 아까 그 내용의 중간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후진적인 의혹 제기로 국가 역량을 도태시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데 저는 이 후진적이라는 말 단어가 왜 화가 나냐면 이 지금 국정원 이 해킹 사건이 전 국민이 지금 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이 의혹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을 가지고 제기하는 의혹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전 이게 더 의혹스럽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예전에 2005년도에 그 안기부 엑스파일 그 사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공방을 많이 했죠. 그렇죠. 한 점의 의혹이 없을 때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거 따졌고. 계속 따졌거든요. 그때는 선진국이고 지금은 후진국인가? 아니 자기들이 할 때는 선진국이고 남이 하면은 후진국이고 이게 여기 보면 아니고 말고가 아니라 이게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네가 하면은 로맨스네 완전. 또 재밌는 건요. 그냥 보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국민 불안감만 가중시킨다. 불필요한 정쟁몰이는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라고 했는데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이미 한겨레 보도를 혹시 많이 보셨겠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숨진 임모 직원이 숨지기 전에 이미 감찰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숨진 당일 날에도 추후 감찰이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겨레 보도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는 부분의 기사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게 의혹 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어느 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후진적 의혹 제기라고 그냥 매도해서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내버리면.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럼 국정원 왜 감찰해? 그냥 맞잖아요.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 불필요하다. 그러면은 국정원 임모 직원은 왜 감찰을 받아야 되고 국정원은 또 감찰을 왜 했나?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일단 무조건 야당이 하는 거는 싸움, 정쟁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어찌됐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얘네들이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딱
저희 같아요. 그냥 일단 이 정권, 박근혜 정권에 부담이 되거나 자기 당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발빼기식, 아니다, 의혹이다. 이 항상 이 보이는 태도거든요. 이 여당의 태도가.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참여정부 시절에 발생됐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누리당이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나 사학법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미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 벌써 국회 바깥으로 나가서 장애투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장애투쟁이 아니라 또 탄핵한다고 또 난리치지 뭐 않았을까 탄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는 이 대변인 자체가 하는 말을 뭐 다 이렇게 뭐 국민들이 보진 않겠지만은 핵심은 지금 신의지 대변인이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이 어떠냐면은 보수 언론들의 어떤 그 말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들을 기사는 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뭐 후진적 의혹 제기, 정쟁으로 몰고 가는 뭐 야당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기사들의 소스 제목들이 뭐냐면 다 신혜진 대변인이 했던 말, 뭐 아니면 말고시구의 후진적인 의혹 제기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을 해갖고 그렇게 제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건요. 그래도 박대출 대변인이 대변인 맡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런 단어 선택해서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신희진 대변인이 첫 대변인 선출 맡고 나서 낸 브리핑인데 앞으로 신희진 대변인의 그 브리핑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대변인들마다 이제 특색이 있고 이렇게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대변인 자체가 과격해졌다 그러나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앞으로도 뭐 서로 뭐 대화나 소통보다는 자기네들 말 할 거 다 하고 그냥 입장 발표죠.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이렇다라는 거를 그냥 이제 공표죠. 공표하는 건데 좀 앞으로는 좀 이런 단어라든가 이런 건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네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데 야당에서만 갖고 있는 의혹이라는 식으로 이런 후진적인 단어 넣어가면서 하는 건 국민들이 들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자꾸 입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그 단원고 2학년 7반 고 이수빈 군의 그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 그 파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파일은 뭐 우리가 흔히 봤던 뭐 영상인가요? 아니요. 그 지금 이제 공개해드릴 이 노래 이 파일이 저희가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해드릴게요. 이 수빈군 어머니가 이 파일을 찾아낸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뭐 이수빈 군의 어떤 노래 파일을 찾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빈군 어머니가 이제 박순미 씨인데 이분이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 열심히 싸우고 많이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1년에 한 해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잠깐 좀 쉬고 계시는데 이제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휴대폰에서 이 파일이 발견을 하신 건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빈군의 노래를 정작 이 어머니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전에도. 생전에 그 이수빈 군이 살아있을 때 엄마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뭐 그런 적이 없었던 심지어 가족들끼리 노래방을 간 적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엄마는 살아생전 그 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제 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야 휴대폰에서 그 파일을 찾아내서 엄마는 듣게 된 거네요. 그렇죠. 하루에 뭐 10번 이상씩 듣는답니다, 이 노래를. 예,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넘겨받아서, 오늘 여기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공개해드린 이유는, 뭐 꼭 미공개다 아니다 뭐 이런 걸 좀 떠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아직 뭐 진상규명이라든가 인양이라든가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기 그쵸. 때문에, 이 소식을 요런 모습을 좀 보시고, 부모의 심정이 아직 이 세월호로 참사로 인해서 이 부모님들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떤가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느끼면서, 기억 좀. 기억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넘겨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소개해주시는 음악 들으면서,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명의 거짓말쟁이.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장자연, 성상납, 강금 폭행 당했다. 진필유서 공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기고 간 메모엔. 리스트에 담겨있던 충격적인 내용. 연루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 권력자에게 이용당하고. 자연씨, 오늘 호텔에서 중요한 분들 모셔야 하니까 잘 차려입고 나와.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뭐? 대화하기 싫어? 잔말 말고 나오라면 나와. 성 회장, 다음 달에 선거 있는 거 알지? 알아서 준비 좀 해줘. 네. 의원님. 준비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거는 두 사람. 그들이 떠나며 남긴 편지. 결정적 증거들이 발견되었지만 한 목소리로 발뺌하는 가해자들. 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성 전 회장한테 돈 받을 정도로 친하지 않다. 같이 술을 먹은 곳은 맞지만 성 접대는 받지 않았다. 같은 충청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인연이 없다. 자신의 목숨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거짓말쟁이로 몰린 그들. 장자연,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 성완종 전 회장을 알기는 했지만 수시로 연락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다. 장자연 리스트. 총 9명 기소 중 7명 무혐의. 기소된 2명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남.
성완종 리스트. 총 8명 기소 중 6명 무혐의. 진짜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화나면 죽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 있다더라. 잠깐. 의원님 말이 사실이면 그럼 이건? 직원들의 입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큰 파장이 생기듯이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도 크게 터져 나온다. 다이너마이트를 쓸 때, 다이너마이트로 그 암석을 폭파할 때 아주 깊이 묻습니다. 장약을. 떡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묻는데, 깊이 묻는 이유는 깊이 묻으면 폭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법한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묻을수록 크게 터져 나온다. 어떻습니까? 국정원 이제 겁 안 나지요? 개혁을 할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가면은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별 일탈하지 않고 2003년부터 소위 산업 스파이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요즘 보도에 일부 나오고 있죠. 지금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제가 시켜놓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기관이 되고 그 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만 이제 지금 와 있는 수준은 이제 대통령이 나쁜 일을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을 하지는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IMP터입니다. 오늘 무엇이든 꽉 물어보세요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을 준비 중인 성공회대 한홍규 교수님 모시고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분도 아니고 제안자께서 우리 IMP터도 같이 제안을 해주셨죠. 네, 그렇죠. 네. 그동안에 헌법을 어긴 사람들, 적극적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헌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파괴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젊은 세대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치 이제 딱 그 헌법이 자기 거인 양 휘둘르고 있는데 아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고 헌법에는 거부권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헌법에는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이 있고 그 기본권을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기가 죽어 있는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지금 여태까지 망쳐왔던 자들로부터 헌법을 뺏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반헌법 행위자 편찬 사업 이런 거 필요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때 현실의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그런 걸 피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반드시 세워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것을 반드시 후대에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사전이라고 하나 갖고 열전이라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전이라고 하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빠지면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친일명사전만 해도 벌써 수천 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일제 36년인데 이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있고서 지금 65년 거의 2배 가까운 기간이 지났고 또 자기도 훨씬 많이 남았고 기구도 방대졌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몇천 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명사제는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정리를 해서 뭐 몇천 명짜리 사전을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헌법 파괴 행위가 그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마당에 그 수천 명을 정리하려면 뭐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성급한 대로 그 중에서 헌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조금 어기거나 조금 뭐 하는 사람들은 빼놓고 정말 심각하게 총칼 들고 나서 헌법을 짓밟고 헌법에서 딱 고문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고문하고 조작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선수들 중에 선수만 뽑아서 아마도 제가 한 300대 1의 경쟁률은 거쳐야만 열전에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열전은 300명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오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역사 앞에서 범한 그 범죄랄까요? 그 헌법 파괴 행위는 매우 심각한 행위를 한 사람들만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열전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물로 나오는 거는 아직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육심 같아서는 2019년이 4년 뒤가 대한민국 100년입니다. 아, 100년. 네, 대한민국 100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다는 못해도 척권은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 300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작업을 해나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쪽에서 이제 반발도 심할 거고 방해 공작도 심할 것이고 그래서 300명을 한꺼번에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되는 데부터 내가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교수님과 이렇게 뭐 같이 하는 분들만 갖고는 안 될 텐데 뭐 이 사업을 할 때 좀 필요한 거나 좀 도움이 있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우리 국민TV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또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역사의 법정에서만큼은 그래도 비판을 받고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작업이 뭐 당연히 그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그 재정적인 그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십시일반 아주 작지만 그 힘을 보태 주시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작업을 홍보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작업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또 간접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삶에서 구현시켜 나가는 작업이 이 작업을 가장 든든하게 또 후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께 가서 옛날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옛날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를 되살려서 꺼내는 게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그런 분들을 좀 같이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시는 거예요. 편찬 사업이 꼭 성공해서 정말 법정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역사의 기록 앞에 공소시효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이 꼭 통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같이 노력하시죠. 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계속 작년 5월 12일부터 화정광장 쪽에서 했었거든요. 고양시청으로. 네. 그리고서는 조금 더 넓혀서 광화문 왔다가 또 여기 다윤이 어머니께서 미수습자 가족분들 하신다고 하니까 여력돼서 또 몇 명씩 내려와서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저희 국민팀의 조합원이세요. 네, 처음에 또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저희 그 지역 밴드에 올렸는데, 조합원 밴드에 많이 또 동참들을 해주셔서 또 아름아름 또 나오셔서 보시다가 국민TV 조합원 가입해주신 분들도 보시고, 작년부터 행사도 여러 번 했었어요. 저희 유가족 간담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뭐 다이빙벨 상영회도 하고, 그래도 다른 지역들도 다들 잘하시지만 저희도 되게 성공적으로 잘해서 시민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힘도 없고 저희 계속하면서 벌써 1년 몇 개월이죠. 저희가 4월 16일을 하고 솔직히 엄마들이 다들 집에서 우는 것만으로 속상해한다고 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다들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해서 별이 나와서 소명받고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벌써 1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게 없어서 그거는 답답하긴 해요. 현실은 가끔씩 뭐 너무 야박한 말씀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언론에 잘 나오질 않으니까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거 해결된 거 아니냐, 아직도 배가 바닷속에 있는지 인양이 안 된 것도 잘 모르시고, 아직도 9분이나 그 배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럴 때 또 서운한 감정도 있지만, 그래서 또 저희가 더 거리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언론이 안 달아주면 우리가 또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라도 말이라도 전하면 그게 또 전달도 돼서 모르시던 분들도 알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게 되고, 더 힘으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영향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면 저희도 다 내 직장도 있고 내 가정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길게 끌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온 국민이 처음에 세월호 그렇게 막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를 풍기로 봤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수정돼가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사고가 나면 정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도 하고, 더 많은 아이들도 구조를 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게 돼서, 솔직히는 우리 생활하는 것도 힘든 점도 있는데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내 생활이 바쁘다고 다시 눌러 앉아버리면 다음엔 내 아이가 그런 일을 겪지 말라는 것도 없고, 힘들어도 버텨야 되겠다. 솔직히는 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걸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는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솔직히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멤버들 다들 나누시고 게시판으로 그냥 2차만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월호 겪으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정말 각 지역 전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걸 새삼새삼 서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자부심이 되고, 우리는 정말 그냥 글로만 떠들거나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실천력 있는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더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요즘 좀 상황이 여러모로 힘든 것도 있고 갈등 양상이기도 한데, 어느 조직이나 한 가족끼리도 3-4명만 있어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 그래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고 이성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들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조합원님들도 그렇고요. 상근 조합원님들도 그렇고, 다 각자 자리에서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싸우고 있는 양쪽도 다 그렇고, 각자 옳은 길을 간다고 해서 원래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또 무기기도 한데,
어찌됐던 저희가 처음에 이 국민TV를 만든 처음의 믿음이나 조합원들의 열망을 잊지는 말아주셨으면, 그렇다면 좀 더 감정 싸움에서 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자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은 화나면 죽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홍문정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국정원 직원 임 씨의 유서 내용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국정원 직원 임 씨가 자살하자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직원이 자살했다고 현지 정보요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낸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 성명서도 냈으니 이제 노조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노조가 설립돼 파업을 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임비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